해마다 3월이 되면 이제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되니까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은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탐색도 하고 뭔가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이맘때죠. 맞아요. 바로 어제부터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친구들과 또 새로운 환경에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가는데 조금 어색한 것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것들을 좀 챙겨주면 좋은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도움 말씀에 충북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박정미 상담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저도 돌이켜보면 이맘때쯤 참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 그 3월의 교실 풍경은 어떻습니까? 네, 3월 교실 새학기 교실 풍경은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우선 학급 전체 분위기는 좀 다소 차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낯설음 때문인데요. 서로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 마음에는 새롭게 만날 친구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기대와 그리고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잘 적응하고 싶은 그 의욕과 함께 불안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면 수업으로 완전 전환한 지가 물론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온라인 수업 같은 것들을 했고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이랬었잖아요. 이 관계 맺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이전의 대인관계 모습과는 다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년별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면은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일상생활 관리의 어려움과 함께 사회활동 감소, 또 온라인 활동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대인관계에 대한 질적인 하락과 함께 사회성 결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학기를 맞이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친구와 선생님과 잘 지내기를 바라실 것이고 또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창시절 고민이 어른들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큰 어려운 고민들이거든요.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일단 초등학생들 좀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학교 적응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초1, 2를 원격 수업으로 보낸 초2, 3학년의 경우에는 학교 등교 거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 안에서 사회성을 기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규칙과 질서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죠. 이때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활동과 수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는 걸까? 또 어떻게 대처해줘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등교를 어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방을 준비하면서 내일 학교 수업은 또 어떨지,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이제 초등학생 알아봤으니까 이 중학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학생은 이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중2병이라는 신조어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감동이 요동을 치는 시기인데 우리 중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좀 토로하나요? 네, 중학교 시기는 말씀대로 질풍노도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최근 코로나 시기에 중학생들이 많이 호소하는 것은 우울감이었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 오는 우울감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스스로를 왕따라고 생각할 만큼 친구 관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우울감을 느끼는데요. 이때 중학생들은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과도한 SNS 몰입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코로나19 아동청소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량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하루 평균 2시간 44분 늘었고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청소년들은 16.1%에서 26.2%까지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중학교 아이들이 과도한 스마트폰 행동을 하는 것이 신학기에 학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척도라고 또 보이고요. 중학생들도 학업에 대한 고민을 빼놓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무엇을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공을 크게 경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의 학습 성취 경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큰 양분이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 학업 능력도 살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뭔가 하나 해내고 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는데 이게 중학교 시절에 특별히 또 챙겨주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셨네요.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입을 앞두고 있고 또 사회로 진출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3년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고등학생들은 중학교 시절과 다르게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관심사를 구체화하면서 학업을 준비하고 또 시험이랑 수행평가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어서 쉽게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로를 정함에 있어 부모님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아이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시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 스스로가 내가 부모님께 수용을 받고 있다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은 부모님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을 또 아이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대별로 다들 고민이 참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자세히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여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족 사이에서도 저희도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가족 사이에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서로 수용하고 이해받는다라는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수준이 또 높아지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캠핑을 또 하시는 등의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아이 마음이 어떨지 또 어떤 고민을 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아이의 요즘 SNS 검색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가 즐겨 듣는 노래 그리고 연예인은 누구일지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가 누구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아이랑 사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아이와의 관계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 들으면 확실히 부모님들도 공부를 좀 그렇습니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소통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오래도록 얘기하지 않고 갖고만 있게 되면 신체 증상으로도 좀 나타날 수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을 호소는 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말하는 배앓이라는 것들을 자주 호소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뭐 설사나 체함, 두통들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좀 자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을 상해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제 힘겹게 하는 그런 경우들인데요. 자, 그러면 충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해마다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 또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새학기를 맞이해서 독서 치료를 활용한 새학기 프로젝트 친구야 안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내가 어떤 친구와 사귀고 싶은지를 알게 돼서 인기 있는 친구들의 모습들도 모델링을 통해서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이쯤 되면요. 새학기에 친구 사귀는 법 이런 키워드가 올라올 정도로 아이들이 고민이 많던데 이런 프로그램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기 중에도 혹시 고민이 생긴다면 고민 상담 해도 괜찮은 거죠? 네, 저희 충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청소년 전화 1388이 있습니다. 이 전화는 청소년과 부모님들의 고민에 24시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햇님 달님 사이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과몰입 청소년 대상의 11박 10일 치유 캠프
또 복지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 동반자, 그리고 민간 청소년 활동 지원가 등, 그리고 학업 중단 청소년 상담 등 다양한 청소년 고민 분야에 네.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네, 보니까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쭤보니까 대학생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그냥 뭐 비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센터는 충북도청 맞은편 제3별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화로 먼저 상담을 접수하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상담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 학기가 됐으니까 우리 학생들 학기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새학기 새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즐거움과 어려움을 겪을 청소년 여러분, 즐거운 기억들은 소중히 간직하시고 어려움을 맞이하실 때는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학기 힘찬 시작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 잘 하고요. 또 행복하게 생활 계속 이어가길 저희도 함께 응원을 네. 하면서 오늘 팀장님과는 얘기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오늘 황토토굴의 표고버섯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식재료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과 생각나는데 이제 금사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많이 챙겨 먹죠. 근데 사과 말고 또 먹으면 좋을 만한 식재료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글자만 외워보시죠. 톡꿀당. 톡꿀당. 당. 네. 토마토는 약간의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혈압이 살짝 높아지는데요. 네.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꿀은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당근은 활력을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침 식사할 때 톡꿀당을 네.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